아이를 안아서 재우면 벌은 나빠질까요? 울어도 좀 기다렸다가 달래주라던데 우리 부모님들 아이 수면 관련해서 고민 참 많으시죠? 오늘은 부모님들의 질문과 함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재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돌 이전 아이들의 올바른 수면을 위한 수면 교육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질문들과 함께 우리 아이의 수면 교육을 위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계속 우는데 스스로 잠들게 둬야 할까요? 퍼버법, 쉬닥법, 안누법, 다양한 수면 교육 방법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교육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넓은 개념의 수면 교육인데요. 스스로 잠드는 것은 수면 교육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수면 교육의 목적이 아이 스스로 잠드는 것에만 있다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좁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개념의 수면 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넓은 개념의 수면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에게 밤-낮의 개념을 알려주고 밤이 되면 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잠이라는 것은 아주 편안하고 좋은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 단계, 부모님 옆에서 같이 잘 것인가, 스스로 자게 둘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교육, 좁은 개념의 수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럼 넓은 개념의 수면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네, 이것도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한 넓은 개념의 수면 교육은 뭐라고 했죠? 밤, 낮의 개념을 알려주는 것, 밤이 되면 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잠이라는 것은 아주 편안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밤, 낮의 개념을 알려주려면요, 밤이 되면 집안을 더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낮에는 아이가 자더라도 커튼도 환하게 열어두고 부모님들도 활동을 하시면서 낮은 활동하는 시간이야 라고 은연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의 수면 패턴과 관계없이 밤과 낮이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이는 밤에는 조용히 자야 되는구나,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기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새벽까지 TV 보고 시끄럽게 한다면 아이들은 밤이 조용한 것이다, 밤에는 자야 하는 것이다를 배우지 못하게 되겠죠. 밤에 자야 낮에 더 재밌게 놀 수 있다, 낮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를 재우면서 잠은 편하고 좋은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돌 이후까지 안아서 재워도 될까요? 네, 앞의 질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럼요, 아이가 잠만 잘 잔다면 안아주셔도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분리된 상태에서 스스로 잠들어야지만 수면 교육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좁은 개념의 수면 교육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밤과 낮이 있다는 것, 밤이 되면 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는 것은 편안하고 괜찮은 것이라는 큰 틀만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것에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수면 교육이 잘 되어서 독립수면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동생이 태어난다든지 어린이집에 간다든지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분리불안을 겪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수면 교육이 무너졌구나 생각하실 텐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면 습관은 계속 바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불안해한다? 그땐 안아서 재워주시거나 옆에서 같이 주무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큰 틀, 그것만 벗어나지 않게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혼자 잘 때 작은 소리에도 깨는 아이, 수면 교육에 실패한 걸까요?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도어록 소리에 깼다고 생각했지만 소리가 아니라 일어나서 부모님이 없어서 우는 경우도 있고요. 감각이 예민해서 거실에서 재채기를 해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줘야지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데 이때 수면 교육이 부족했구나 하고 스킬적으로만 접근하신다면 실패하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관찰인데요.
아이가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한지 관찰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교육을 한다고 아이를 혼자 두는 것보다 다시 아이가 잠들 수 있도록 안아서 재우는 등 가장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대기에서는 잘 자는 아이, 누워서는 왜 못 잘까요? 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럴 때 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아이를 재우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잠들어야 좋은 거고 안아서 재우면 나쁜 걸까요? 아니죠. 포대기에서 아이가 잠이 잘 든다? 그럼 포대기에서 재우셔도 되고요. 아이가 불편을 겪는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돌까지 아이를 안아서 재웠거든요. 돌 이후에야 눕혀서 재우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돌 이전의 아기들의 수면 방법을 선택할 때 너무 처음부터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자는 겁니다.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요. 아이들의 기질이 다 다릅니다. 이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 이후 24개월 이후엔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훈육법이 상당히 많아지고 의사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면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통해 돌 이전 아이들의 수면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돌 이전엔 좁은 개념의 수면 교육보다 넓은 개념, 즉 밤낮의 개념을 알려주고 잠은 편안한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수면 교육은 실패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돌 이후에 심한 잠투정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꼭 오늘 배운 개념을 기억해 주세요. 교보생명이 평생 든든한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세요.